제가 어제 목욕탕에서 이제 찬물 들어가 있는데 애들이 막 다이빙을 하는 거야. 나한테 물이 너무 튀었어요. 제가 너무 빡이 쳐가지고 눈 마주치고 한 번만 더 튀기면 너한테 똑같이 할 거야, 기억해? 네, 이러더라고요. 이것도 아동학대 해당하나요? 네, 그렇죠. 뭐 이런 징계가 있었거든요. 그런 권한은 하나도 없이 이제 모든 선생님이 이제 오은영 선생님 같이 이렇게 하게 맞아요. 근데 오은영 선생님은 돈을 엄청 많이 받고 그거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월급이 어떻게 되시죠? 220 넘게. 220이요? 이게 다 오은영 박사님 때문일까요? 아니요, 근데 아니에요? 야, 문과도 살만해! 진짜? 안녕하세요. 문과도 살만해 하진규 변호사. 신경철 회계사. 진원철 노무사입니다. 근데 이번 주는 저희가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희 여기 서초동 바로 옆에 이제 학교에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 꼭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이제 제가 학폭 일도 많이 하고 하면서 굉장히 좀 부당하다, 또 뭐 학부모들의 갑질이다 싶은 점도 있었고, 예를 들어 제가 본 판례에서는 얘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손을 잡고 말렸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거를 성추행이다, 아동 학대다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로 벌금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듣기로는 뭐 행복을 저해하는 어떤 예, 일체 행동, 네. 일체 행동을 하면은 네.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찰 조사, 검찰이 어쨌든 기소를 했다는 거고, 재판까지 4년이에요. 변호사비가 최소한 거의 1,000만 원 정도 들 테고, 이거를 계속 시달리면은 삶이 너무 힘들어져서 조사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이 현실이 어쩐지 지금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선생님 어렵게 서고 군살만의 섭외력. 신분을 지금 다 가리고 철저하게. 네, 저희가 지금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고 계신데,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꼭 그걸 떠나서라도 좀 학부모 갑질 너무 지나치게 해서 교권이 많이 위축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현실은 좀 어떤가요? 네, 사실 저희는 이번 사건이 약간 굵은 게 드디어 터졌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육적 활동이라고 저희가 지칭하는 것들을 인원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교실에서 아이가 뭐 어떤 폭력적인 모습이나 아니면은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여도 그냥 그만해, 그러면 안 돼, 이런 말로밖에 제지를 못하는. 네, 그리고 또 심지어 말을 아이에게 좀 강하게 하면은 우리 아이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 그래서 정서적 학대로 이제 아동학대 고소당하신 선생님도 진짜 많았었고, 되게 무기력하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해 이거밖에 없어요? 네, 이제 어떤 뭐 사례들이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반에서 이렇게 가위 같은 거를 이렇게 들면서 위협을 한다고 했을 때 교사가 그거를 이렇게 막거나 가위를 뺏는 행위도 이 학생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고 아동학대로 거시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뭐 교칙이 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전혀 없는 게, 일단은 변호사님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아동학대로 만약에 이제 학부모가 저희를 고소를 하면은 어떻게든 무죄라는 걸 입증을 바로 해야 돼요, 혼자서. 그러면서 이제 혹시라도 그게 무고임을 판명이 났을 때도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긴 시간 내에 저 혼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관리자분들께서는 이게 학부모가 이렇게 고소를 걸면 일이 커지기 때문에 교사 개인의 어떤 걸로 이렇게. 그때 학교가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그래서 학부모들이 막 선생님 개인 번호로 연락도 오고 그러나요? 네, 실제로 저희 학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차장에서 이렇게 계셨던 거예요. 선생님이 차 타고 나가신 차를 보고 차 앞에 이렇게 번호 적혀 있잖아요. 그걸 알아가지고 전화하시고, 이야. 그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해요. 선생님, 근데 제가 어제 저희 아파트에 이제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에서 이제 찬물 들어가 있는데 애들이 막 다이빙을 하는 거야. 나한테 물이 너무 튀었어요. 제가 너무 빡이 쳐가지고, 근데 옆에 어른들이 다 무서워서 그런지 아무 말도 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어린이의 그 제일 까부는 애한테 눈 마주치고 한 번만 더 튀기면 너한테 똑같이 할 거야, 기억해? 라고 하니까 왜 이러더라고요. 이것도 아동학대 해당하나요? 네, 그렇죠. 이게 아동학대야? 정서적 학대야. 그렇죠. 저희 최근에 제가 들었던 제일 어이없었던 민원 중에 하나는 남자 교사가 학생 한 명이 수업시간에 계속 들고 있어서 일어나래 하면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터치를 했는데 본인의 기분을 나쁘게 했고 이건 신체적 접촉이다 해가지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어요. 기본상해죄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는 자는 아이도 제가 안 깨우고 옆에 친구한테 한번 확인해봐, 이걸 한 2번 했는데도 애가 안 일어났나? 그럼 저는 그냥 더 이상의 자장가를 불러주나요? 주변에 되게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게 그 네.
학생 인권 선언 때문에 좀 이렇게 된 것 같다고는 주장도 있는데 진짜. 그런 게 문제가 있나요? 사실 이게 학생 인권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인권이 낮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진 않은데 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학생 인권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들의 인권을 낮추는 이 흐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학생 인권이 올라가면 교사의 권한은 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에게 체벌을 금지했다시피 저희 교사에게도 만약에 학생들이 어떤 문제적 행동을 했었을 때 학교 내 경찰이 상주를 해서 그거에 도움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징계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네. 그 스위스 학교처럼 저희는 이렇게 뭐 노란 카드 뭐 이렇게 하면은 운동장 뭐 5바퀴 뛰어야 되고 급식 제일 늦게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징계가 있었거든요. 그런 권한은 하나도 없이 이제 모든 선생님이 이제 오은영 선생님 같이 이렇게 하게 됐다. 맞아요. 책임만 강조하고 권한은 하나도 주지 않는. 근데 오은영 선생님은 돈을 엄청 많이 받고 그거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월급이 어떻게 되시죠? 220 정도 받고 있어요. 220이요? 네. 세후로 세후로 와 거의 한 반에 30명을 오은영처럼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권한이 하나도 없이. 약간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 학부모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퇴근하신 이후에도 막 전화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도 많나요? 너무 많죠. 근데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받으면은 제가 실수 겪었던 건데 저희 퇴근이 5시 정도인데 전화 안 받았더니 문자로 선생님 왜 연락을 안 보세요? 퇴근하시면은 뭐 연락을 안 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또 한 번 오고 또 전화하고 아니 그러면 나 같으면 화를 낼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화나게 그렇게 돼요. 했었을 때 저한테 뭐 반입니다 아니면은 관심이 없다 이런 걸로 이렇게 또 가정학대나 아니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냥 이게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로 왜 예전 학부모들보다 지금 학부모들이 이렇게 좀 극성이 되고 선을 넘고 이런 거가 그런 말을 봤어요. 이제 옛날에는 선생님 아이를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은영 박사님의 해결책처럼 이렇게 약간 유치원 선생님한테 기대하는 이런 행동을 맞아요.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기대하기까지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오은영 박사님 때문일까요? 아니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특정 한 명 때문이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보육기관의 의미가 강해진 것 같아요. 특히 초등은 선생님께서는 지금 몇 년 차시죠? 이제 5년 차 정도 됐습니다. 5년 차 일하실 동안 막 진짜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 드신 적도 있으셨어요? 오래 하고 있습니다. 되게 오래 아이들하고 이제 좋은 아이들도 있지만 힘들게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저희들끼리 좀 약간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교사 사회가. 그래서 계속 그냥 이런 얘기하고 또 최근에 이런 소식도 접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초등교육기관이 보육기관화 되어가고 있다 뭐 이런 거가 맞는 것 같고 네, 어쨌든 선생님 오늘 이렇게 연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심각한 상황이 되게 많네요. 저 이렇게 근데 제가 저번에 이제 소년보호 재판을 하러 갔는데 이렇게 쭉 있으면은 거기가 진짜 약간 일진들 집합소였어요. 실제로 이렇게 사고 쳐갖고 재판에 온 사람들이니까 이게 또 참 그런 게 이제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경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장 입은 사람의 보호하에 이렇게 가니까 다 쳐다보더라고. 거기서 다 부모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는 가장 낮은 처분을 받았고 그 애들은 막 바로바로 소년원 잡히거나 소년 교도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 환경에 따라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좀 대물림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좀 강하게 받았고 또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챙긴다고 하지만 이게 과한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이게 또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임감 없이 너무 행동을 막 하는 것 같아요. 좀 징계 수위를 좀 높여서 이런 행동을 하면은 너는 이런 징벌을 받을 거다, 이런 책임을 질 거다라고 고지해주고 그런 징벌을 좀 높이는 수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도 그 목욕탕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만약에 안 할 건데요? 이러면 내가 뭐 할 수가 없잖아. 맞아. 확대하시는 거예요? 영상으로 찍습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는 그 도에 넘는 행동을 바로잡아줄 경고를 할수 게 있는 있어야 권한이 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그렇다고 제가 때리진 않겠지만 뭔가 제재할 수 있는 것도 교육 중에 하나인데 그럼요. 체벌까지는 저는 아니지만 징계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환경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제재 없이 잘하면 더 이제 무서움을 모르고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커버리면 그냥 그 감각이 없을 것 같아요. 어릴 때 많이 맞아봤어요? 저는 엄청 맞았어요. 아 진짜? 아 그러면 매가 필요하네. 저는 좀 맞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충격 요법이라는 아니, 게 선생님한테 맞으셨어요? 선생님한테
저희는 친구들한테도 많이 맞고. 그거는 뭐 네. 근데 부수적으로. 근데 저희는 진짜 그 배진구이 그때는 저희는 두발 규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일단은 빡빡 밀고 그 선생님들한테 단무지라고 하는 거 하나씩 실제로 나눠줍니다. 그 단무지가 뭐냐면 그 대걸레 있잖아요. 안 쓰는 대걸레 뒤에를 잘라서 노란색으로 칠해요. 그 다음에 그 매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이거를 체벌을 하시라. 물론 이제 맞는 게 합리적인 이유다 아니다를 떠나서 세상이 이렇게 좀 두렵구나. 나를 제재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이런 충격 요법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말썽을 많이 피우는 학생들은 체벌 한 번 한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지, 아, 그렇긴 맞아. 하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뭐 한두 명의 노력이 돼서 되는 건 아니고 좀 국가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위스에서 제가 경험한 것처럼 뭔가 징계를 내릴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저희가 그 학생 법정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름 사법제도를 갖춰가지고 그 징계를 학생 자치위원회에서 좀 더 내릴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하면은 학생 자치위에서도 뭐 동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해야지 근데 참 스승님들이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선생들이 많이 모인 곳이 있죠? 중간에 대한민국 1등 과외 플랫폼인데 내가 돈을 내고 선생님을 모셔오기 때문에 그렇게 또 악질의 학생들도 없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참 선생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선생님을 모신다면 김가혜에서 모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앞으로 배움의 기회가 있다면 중가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네. 김가혜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깜짝 놀란 게 뭐 학부모님이 퇴근한 교사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공과사의 구별이 전혀 안 돼요.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도 선생님 한번 뵈려고 면담 일정 잡고 막 이랬던 게 불과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갈 때도 막 그림자도 안 바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막 옛날에는 천지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건이 이렇게 있다가 뭐 잘못된 건 없애야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뭐 보육자로 본다고 해버리니까. 뭐 전화 안 받으세요? 아까 얘기하는데 와 끝까지 교육의 기본적인 책임은 부모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 선생님 교육 현장에 좀 생생한 목소리를 좀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고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변할지 저희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선생님도 나중에 밝은 시절이 오면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중국 대사의 발언도 있었고 국제관계와 외교에 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점점 광범위하게 나오네.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그 스위스에서 학창 시절 유럽에서 보냈는데 역사의 얘기가 나오면 중국이 우리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네 우리 속국이었던 거 아니냐.